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홍대 실기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경험담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진짜 오래전에 시험을 봤고요. 여러분, 김풍 아시죠? 김풍이 저랑 같은 학번입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 가면은 가끔씩 이제 보곤 하는데, 얼마 전에 풍이가 파김치갱 로고 그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야, 근데 원래 그거보다는 더 잘 그리는데, 네, 아무튼 되게 그때가 이제 오래전이라서 그때랑 지금이라는 아마 시험 보는 뭐 방식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막 많이 달라졌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사라진 것도 많아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 뭐 일종의 뭐 라떼는 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능 공부를 이제 재수를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전국에서 4% 이내에 들면은 이제 특차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때 좀 성적이 잘 나와서 2.4%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특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 그때 시험이 그냥 석고대생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수채화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시험을 치러야 됐었는데, 특차 전형은 딱 석고대생만 치르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고대생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술학원을 등록했는데, 제가 좀 되게 늦게 등록을 했어요. 8월 초인가? 아마 그때쯤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에 실기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남들 하는 거에 막 몇 배씩 이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석고를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뭐 아그리파, 줄리앙, 아리아스 막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정말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사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최대한 이제 다양하게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하랴, 뭐 실기시험도 준비하랴, 진짜 막 바쁘게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고, 드디어 이제 시험 보는 날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사장에 딱 도착했는데, 전국에서 온 되게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을 막 이렇게 서고 있었는데, 수험번호를 이렇게 가슴에다 차고 저도 이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 작은 형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작은 형도 미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형한테 미대에 실기시험 치는 썰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형이랑 저랑 이제 3살 차이인데, 형이 시험 볼 때는 실기시험 시작 시간에 대해서 문이 딱 열리면은 막 우르르 들어갔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자기가 앉고 싶은데 이렇게 앉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형이 뭐 평화주의자여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미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다 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정면, 반측면, 뭐 사이드 이런 데는 다 자리가 차가지고 할 수 없이 완전히 뒤통수 쪽은 자리가 비어 있었대요. 그냥 뒤통수를 그냥 그렸다고 합니다. 사실 미대 입시에서 뒤통수를 그리는 일은 없고요. 여러분 아마 그런 그림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형이 원래 좀 존잘러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운 좋게 다행히 뒤통수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합격은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만큼 자신도 없었고, 아무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미대 실기시험장이 정말 막 야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지 모르니까 이제 정말 긴장을 하면서 실기시험장 문이 딱 열리면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저도 막 긴장을 하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근데 홍대 실기시험장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수험번호를 이렇게 가슴에 차고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줄을 서고 있었고, 막상 시험 시작 시간이 딱 돼서 문이 딱 열리니까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한 명씩 쭉쭉쭉 들어가고요. 자기의 정해진 자리가 다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수험번호가 써져 있는 이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시험을 보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긴장하고 있다가 좀 약간 긴장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네, 이젤에 이렇게 그 이절지 종이가 이렇게 막 붙어 있었고, 제 자리도 약간 이제 석고상의 반측면 그 정도 자리였어가지고, 그리고 강의실도 꽤 훈훈하고, 그래서 좀 막 긴장이 막 풀리면서 어찌면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칠 때 가장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석고상이 뭐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석고상을 이렇게 빤히 봤어요. 뭐가 나왔는지. 근데 맙소사.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한 아마 5번도 안 그려봤을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에르메스라는 석고상이 나왔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때 난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헤르메스가 그 명품 에르메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이제 영혼이 있으면은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일종의, 그러니까 저승사자죠. 그런 이제 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승사자한테 제대로 걸렸다. 나 오늘 그냥 저승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그 에르메스가 원래 그 투구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 모자에 이 날개가 달렸거든요. 이 헤르메스가 그러니까 저승사자긴 한데 전령의 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헤르메스 모자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네이버 로고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진짜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요, 석고상이 이제 되게 높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미술학원에서도 항상 석고를 약간 높은 곳에다 이제 위치를 시키고, 약간 한쪽에다가 그리고 상단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석고상 얼굴에 그 덩어리감이 되게 잘 느껴지게 이렇게 조명을 씌운단 말이에요. 뭐 정면으로 하거나 막 그렇게 안 하고 약간 반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오게, 보통 이제 그렇게 조명 세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실기시험장에 놓여 있는 헤르메스는 정말 제가 본 적도 없는 빛이 완전히 역광으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빛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강의실이, 그러니까 낮이었고 겨울이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커튼으로 닫아 놓긴 했는데, 제 기억에 창문 위쪽에 좀 작은 그 유리창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를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놨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종이로 막아놔도 빛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강의실이 좀 약간 밝아서 그랬는지 공간 자체에 이렇게 빛이 많다 보니까, 원래 석고상이 눈 밑이 어둡고 코 밑, 턱 밑 이런 데가 어두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빛이 워낙 밝으니까 눈 밑, 코 밑, 턱 밑이 다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이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 석고상의 빛 조건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상태 그대로 그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상 자연스럽게 이제 봐왔던, 제가 그려왔던 그런 석고상의 원래 자연 빛대로 그려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5분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작은 형이 해줬던 말이 딱 떠올랐는데, 교수님들이 그림을 평가할 때 거기가 이제 고사장이고 그림이 이렇게 딱 이제 다 붙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다 이제 빼가지고 엄청 큰 곳에다가, 뭐 강당 같은데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 펼쳐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그림 사이사이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지휘본 같은 걸 이렇게 딱딱 찍어가면서,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석고상의 대로 교수님이 그걸 똑같이 그렸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 자체만 놓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렸죠. 그냥 원래 그리던 대로 그리자. 눈앞에 보이는 저 에르메스는 형태만 참고를 하고 빛은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그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그 4시간이거든요. 실기 시험이. 시간이 막 꽤 그 짧아요. 막 진짜 막 빨리 열심히 그려야 되고 또 제가 밀도를 빨리 못 올리는 편이어가지고 막 진짜 손을 막 바쁘게 막 놀리면서 이제 그 4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또 약간 그 사이드 에피소드로 좀 신기했던 게 제 그 주변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겨울이니까 그 파카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근데 파카에 손을 넣더니 뭘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석고상을 보지를 않고 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봤어요. 봤더니 일종의 이제 커닝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석고상들이 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책 같은 거였는데 되게 작아요. 근데 그걸 막 넘겨가지고 헤르메스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이해도 가는 게 그 눈앞에 있는 헤르메스가 빛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갈피가 안 잡혀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4시간이 흘렀고 정말 열심히 그렸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미술학원을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이 그려본 석고상도 아니었으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술학원으로 돌아왔고 또 다른 학교를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미술학원에 나가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거기를 전화를 해봤나 봐요. 저는 그때 학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실 문이 막 탁 열리면서 원장 선생님이 이리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건 네가 직접 들어봐야 된다 하면서 전화기를 저한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정말 운 좋게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특차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지원자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제 기억에는 한 3대 1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합격을 했고요. 여기서 정말 이제 잘한 거는 제가 그 미술학원을 4개월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석고상을 그릴 때 내가 정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으면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리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익숙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원래 내가 알던 대로 그림을 그리자 라고 선택한 게 정말 제일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등록금도 필요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해 겨울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 오던 날 막 일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지금은 그 실기시험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때랑 분위기도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저는 요새 이제 시험 분위기를 잘은 몰라요.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얘기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